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넘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스타트업 일이 너무 바빠서 벨리에서 이제 집필 활동 좀 하는 거 외에는 도저히 영상을 찍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팀원들도 40명으로 늘어서 회사 사무실도 조금 이제 닭장 같은 곳에 있다가 좀 넓은 곳으로 이제 옮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번에 진행하던 중국 이야기는 시의성이 너무 떨어져 버렸고 오랜만에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마지막으로 시황 이야기를 했던 게 10월 초였던 것 같아서 10월, 11월, 12월 동안 제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코스피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10월 1일에 제가 여기 시황 칼럼 42편부터 좀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요 당시 10월 초 당시부터 대선까지는 유동성 덕분에 시장이 괜찮을 것이고 대선 직후인 11월, 12월은 트럼프 당선 시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 여전히 부양 효과와 산타 랠리 계절성 덕에 대단한 하락장이 올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S&P 500 기준 20%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다른 이머징에 비해서 압도적일 건데 하락장이 한 차례 간 이후에는 이머징에 상당한 기회들이 포착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27, 28년 시기에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1일의 생각이었고요. 요때 제가 요 뷰 쓴 이후에 원자력 섹터 이야기도 했었고 요런 대선 둘러싼 이야기도 했었고 베나 같은 좀 옵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쓰다가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뷰도 조금씩 저도 변해갔죠. 그래서 이제 11월 들어서 시황 칼럼 55편에서 제가 한 번 더 거시적인 전망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PT로 한번 보시면은 이때도 기본적으로는 10월 1일 뷰와 중장기 뷰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25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1, 2, 3단계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인데 1단계에서는 이제 한동안은 견조한 경기와 높아진 장기채 금리가 동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썼었습니다. 특히 소비가 이제 견조할 건데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초과 저축이 소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왜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칼럼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행하다가 장기채 금리가 계속해서 4% 위에서 높게 유지되면 경기에 조금씩 둔화 압력을 넣기 시작할 것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벨리에서 좀 다뤘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지급준비금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단기 역전이 일어나면 은행도 마진 압박을 받고 시중의 신용이 부족해지면서 침체가 왔었지만 지금 오히려 풍부한 지준금에 대한 어떤 단기 예금 이자가 높아진 한편 가계는 장기 모기지를 이미 제로금리 시기에 락인 해둔 상태고 또 기업도 코비드 이후에 많은 회사채를 이제 싸게 발행해둔 터라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방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경기에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단계가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해서 언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3단계는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나눠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3단계의 절망편은 높아지는 장기채 금리에 의해서 점점 경기가 둔화되면 원래는 이제 침체 우려가 오면은 장기채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급 문제로 낮아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재정 감축을 잘 하지 않고 감세만 진행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연준이 지금 소마 개정의 장단기채 비율을 조정한다고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이어나간다든지 혹은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옐런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 놓은 단기채 비율을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장기채로 비율을 조금 조정할 때 나오는 그런 공급 문제, 또 해외 국채 수요 하락 혹은 인플레 재점화 이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높은 상황,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 절망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점에는 완화책을 이제 서플리할 수가 없는데 단기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경기 완화 효과가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22년과 23년에 단기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긴축 효과가 작았던 것에 정반대 작용이죠.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연준의 거의 유일한 카드는 단기 국채를 팔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문제는 지금 이 연준의 소마 개정에서 장기채 비율이 이미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포석도 있을 거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절망편이고
3단계 희망편은 연준이 지금 충분히 양적 긴축하면서 소마 계정의 장기채를 어느 정도 줄이고 단기채 비중을 높인 상태가 될 때까지 경기가 계속 견조한 상태로 남아주거나 혹은 경기 침체 혹은 둔화 우려가 오자마자 국채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앉아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다시 연준이 시장을 부양해 주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11월 초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던 관점이고, 이제 요 시점 이후로 뭐 MMT와 CBDC를 뭐 산타랠리 다양한 칼럼 쓰다가 또 저는 이제 엔화 강세 베팅에 엄청 꽂혀가지고 그런 엔화 강세 쪽 많이 들여다봤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중장기 뷰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10월 초에 요 뷰에서 이 앞쪽 이야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산타랠리 때문에 대단한 하락장이 올 것인가, 좀 미지수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025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똑같은데 요 뒤쪽에 이머징에 대한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뷰가 많이 바뀌었고, 그 계기는 기업령 때문이고요. 이제 뷰가 바뀌면서 이번 주에 코스피를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일까 싶고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은 컴플라이언스상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이제 전반적인 한국 주식들 관심이 요새 좀 많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코스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둔 아까 전에 그 벨리 칼럼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벨리 펠로 3기를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모집 시작해서 2월 10일에 입장하시는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기수제로 모집하는 마지막 기수고요. 이번 3기 이후에는 이제 벨리 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혜택들이 폐지될 거라서 이제 월가제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3기 대기 신청해 두셨다가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한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